3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3월 중순 이후에 세제 대책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네. 공시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네. 요거 발표되고 그것도 정상화 시키겠죠. 네네 맞아요. 네. 정상화 시기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냐면 다주택자가 네. 보유세가 이만큼 종부세가 보유세 오르죠. 이만큼 올라가겠다라고 네. 보통 이제 추정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확 체감이 되니까 네. 3월 중순 이후에 네. 금매들이 좀 출현할 수 있어요. 고가 시장에서. 아. 적어도 30억 이상 정도 되는 고가 시장에서 네. 출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15억 이상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한 3월 중순 이후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데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5월 9일 이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잔금까지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네네.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의사결정은 4월 초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3월 말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거니까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 4월 초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한다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3월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뜨거울 거예요. 매수 대기자도 그다음에 다주택자도 굉장히 뜨거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3월 달에 의사결정 하셔서 매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는 다주택자는 아닌데 매도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9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집을 사지 말라는 것보다 뭐냐면 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투자를 하지 마라, 집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다주택자들 보통은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80% 정도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LH나 SH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15%에서 한 20% 정도밖에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다 민간이란 말이에요. 다주택자의 매물, 임대사업자의 매물 이런 매물들이 전월세 시장을 이제 채우고 있는 건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기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80%를 어떻게 가져와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되게 장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정부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10년 후에 짜장면 값은 지금과 같지 않고 한 15,000원, 2만 원이 될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택이라는 걸, 그러니까 집을 매수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주로서의 의미와 또 하나는 투자로서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로서의 의미보다는 주거로서의 의미를 좀 절실하게 좀 내가 좀 고민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잠실에 30평대 월세가 보통 한 500 가까이 합니다. 보증금 좀 낮았을 경우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4인 가구도 그렇고 월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전환 비율로 했을 때 굉장히 금리로 따지면 4% 5%까지 가니까 그래서 높잖아요. 즉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방어하는 의미에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집값을 싸게 만들어서 집을 사라라는 건데 뭐 의도는 선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그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있어. 왜냐하면 집을 싸게 사야 되는데 정책을 낼수록 집값이 오르고 대출을 쪼일수록 집값이 오르고 지금 212가 나왔잖아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보완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싸질 거다.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이 집을 사라. 라는 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12가 나왔는데 상해급지에서는 금매들이 나오고 있고 15억 이하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15억 이하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 잡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2 이후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15억 진짜요? 이하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안 떨어져요. 예. 뜨겁고 그래서 양극화의 입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21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집값이 떨어져서 금매들로 막 거래가 되고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수 대기세도 엄청나요. 212가 정확하게 뭐죠? 212는 뭐냐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종료. 그렇죠. 를 중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중과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중과를 할 건데 그거를 앞두고 내가 다주택자를 좀 구제해주겠다. 다주택자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온 게 이게 212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중요가 되는데 다주택자 중과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0월 15일 날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못 팔죠. 못 팔죠. 테러가 없으니까 이게 민원이 빗발치는 거죠. 너 팔고 싶은데 세입자 들어있어서 못 판다.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세를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주택자는 팔을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테러를 열어주겠다라는 게 212인데 그럼 나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인데 혹은 1주택자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12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금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사고 싶은데 무주택자면은 내가 아는 부동산도 없을 거예요. 무주택자니까 살 수 있는 건데 다주택자나 아는 부동산이 있지 임대 내고 하면서 그 동네 친해지고 하니까 근데 무주택자는 금매를 잡을 그게 없잖아요. 금매를 잡으려면 우선은 내가 뭘 살지에 대해서 네. 이미 단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매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네. 계약을 할 거다. 요 정도 선에 나오면 나는 바로 통장에서 그러니까 OTP를 쏠 거다라는 시그널을 소장님한테 반드시 줘야 돼요. 어떻게 줘요? 나 지금 얼마까지 내려오는 매물들 있으면 네. 내가 바로 쏠 거니까 나한테 1순위로 연락하라. 자금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매라는 게 소장님도 여러 개 이제 공유되는 물건일 경우에는 네. 빨리 계약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지들을 트래킹하면서 2개 단지 정도로 추린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전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뭐 10% 정도까지 내려오면 내가 바로 쏘겠다. 네. 이런 마음을 전달을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너 물건 있어요? 나 나중에 뭐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가면은 연락 안 옵니다. 계속 연락해야 돼. 계속 연락해서 계속 그 매물 연락해서. 나왔어요? 매물 나왔어요? 매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한다라는 건 내가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입지 대비 가장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동대문구. 아, 그래서 진짜요? 지금 동대문구가 네. 불났었죠. 10월 15일 이후에는 강남상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한 10월까지 가장 핫한 지역이 마포성동이었다고 한다면 10월 15일 이후에는 동대문구, 서대문구예요. 왜냐하면 10월 15일 이후에는 15억 이하까지는 그래도 6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아, 15억 이하는 6억 대출. 그다음에 15억을 초과하고 25억 이하까지는 4억. 25억 초과하는 건 2억 대출밖에 안 나오는 거죠. 642 법칙의 대출 때문에 10억에서 15억 사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야, 서대문구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약간 동급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개별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동대문, 서대문구가 약간 서울의 25개 중에서 이렇게 약간 눈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양쪽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동대문구 내에서도 15억을 초과하는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서 전농답 심리 뉴타운의 뭐 크래시티 이런 유명한 네임드 단지들 있잖아요. 스카이 L65 이런 주상복가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상단이 20억이에요. 현재도 15억을 초과를 하니까 뭐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5억 이하인 동대문구의 전농답심리 뉴타운이라든지 그 인근의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기축 구축 단지들 10억에서 15억 구간에 있는 단지들이 급격하게 쭉 15억으로 줄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재밌어요. 있구나. 지금 거의 15억이 붙었고 이제는 동대문구의 구축을 15억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른 급지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약간 마포 느낌이네요. 맞아요. 15억을 붙어가는 게. 맞아. 딱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 예전에는 마포 성동에서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급지를 좀 내려와서 동대문, 서대문구에 있고 이 현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비슷하네. 더 아래쪽으로 영등포나 구로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로 막 느끼는 거는 집값이 지금 막 꺾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뭐냐면 뉴스에 나오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현장이 안 그렇고 현장이 안 그래요? 212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네. 결국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좀 편안하게 내놓고 좀 테러를 마련해서 네. 그래서 금매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네. 3월 이후에 한강벨트 외 지역들이 강남, 상구, 용산이 3월에 네. 토허로 묶이니까 그 풍수한 효과를 봤던 한강벨트, 마포, 성동 이런 데 네. 이런 데들은 이제 30억 정도 내외인데 얘네들은
안 팔아요. 이거를 팔고 갈 데가 없고 다주택자도 물론 뭐 강남이 한 채 있고 마포가 있는 분들은 마포를 던지겠죠. 그랬을 경우에도 마포를 막 10%씩 떨어뜨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져가겠다라는 기조인데 사실은 저는 어떤 집을 사야지 좋은 집인가 어떻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가 뭐 이걸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걸 다 떠나서 집이라는 거에 대한 즉 보금자리로서의 그 집의 가치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을 사서야 맞아요. 왜냐면 삶의 방어막이에요. 이거는 너무 좀 진부한지 모르겠지만 이거가 있어야 지켜져요.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부분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 집주인에 의해서 혹은 정부에 의해서 내 거주, 이전, 자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침해? 를 잊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뭐 단칸방에 시작했는데 뭐 1년 살면 집 나가라 그래. 그다음 뭐 3개월 살았더니 누수 곰팡이로 인해서 뭐 나가야 돼. 제가 2019년에 이사를 4번 했어요. 자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뭐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뭐 내 선택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한 거. 예를 들면은 정비사업지의 세입자였는데 개발해야 되니까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보증금 올려달래라고 하면 타의에 의한 거잖아요. 이게 삶 자체가 굉장히 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되게 슬퍼. 어떤 집이냐를 떠나서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전월세를 거주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사야 된다. 그것이 조금 더 삶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강남에서 금매 쏟아지고 있죠. 왜 매물이 나오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최근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두세 배 먹었어. 두세 배 먹었어. 10억 정도 이상 자본 차익을 얻은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한번 털자. 이게 많은 거죠. 마진을 그냥 확보해 놓자라는 니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아까 금매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다주택자,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예외가 종료가 이제 5월 9일부로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기조가 정권이 바뀌고 아파트값이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한 1월, 2월부터 강남권역에서 40억, 50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을 한 5% 정도 내려왔으면 금매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지금 뭐 사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강남에서 급하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초고가 주택은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금매들이 나오고 있었고 금매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내리면 금매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내놓고 있고 예를 들면 한 20억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내려가면 매도인은 금매다라고 해서 내놓고 있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한 2억 정도 내려야 즉 20억이었으면 전고점이 10% 정도 깎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요 사이의 갭이 좀 맞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요즘에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어떤 상품에 좀 관심이 많은가요? 우선은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팔아요.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시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상해급지 입주권 같은 것들 왜냐하면은 세금에 있어서 조금 수월할 수 있는 거. 입주권은 좀 달라요? 입주권은 종부세에 안 들어가요. 입주권은 종부세에 안 들어간다. 그 입주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남 성수 이런 것들이죠. 한남 성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수는 뭐 입주권이 아니잖아요. 성수는 그렇죠. 주택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근생 같은 것들.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근생. 주택이 아닌 거. 자기 그 사업자 넣어야 되죠. 주택이 아닌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한남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에는 안 들어가니까. 관처 이후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니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무슨 10년 보유, 무주택 10년 보유, 5년 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매수했을 경우, 그러니까 즉 입주권으로 고가 아파트 두 채였는데 한 채는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번에 그 다음에 뭐 한남 3구역에 입주권으로 간다라든지 뭐 이런 전략을 할 수 있고 고가 주택을 만약에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좀 더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 뭐 가격대별로 봤을 때 초고가 시장이 지금 제일 시장에 싸네요. 들어갈 수 있으면 박앤 세일 기간이죠. 얘가 세일 기간이죠. 그러니까 5월 8일 이전까지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금매가 안 나올 거예요. 왜요? 금매 안 나오고 왜? 예를 들면 팔 사람은 이전에 팔지. 팔면 안 돼요? 양도세 중과되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중과되니까. 다시 중과되니까. 5월 이게 10일부터. 한시적이구나. 5월 10일부터. 야, 그럼 5월 10일부터는 나올 매물이 없어진다. 없다. 특히나 고가 주택은 나올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
근데 종부세가 올라가면 5월 10일에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부담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요소니까. 근데 이거를 팔고 전월세를 가려고 했을 때에도 전월세가 녹록지가 않아서 네. 아마 보유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담이 있을 네. 수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올라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뭐 매도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보유세 때문에 있는 1주택을 매도하는 분이 사실 과연 많을까? 라는 1주택일 때. 1주택은 갈 곳이 없다. 다주택은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존버하자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세서 뭐 더 나올 연도할 수 수는 있겠지. 있겠죠. 근데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그치. 이유가 중간 82점 몇 프로니까. 3주택은 중간이니까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치, 보유세를 한 몇십 년 내야지 이만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금매가 쏟아지는 거를 나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금매가 나와서 강남 아파트 가격 꺾였어. 그게 진짜 현실적인 나에게 적합한 전략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럼 우선은 우리가 네. 다 고가주택을 매수할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장에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공격하는 장은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매도해야 되고 덩어리가 크니까 네. 빨리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네. 하고 지금 애매한 15억 이하 뭐 이런 네. 것들은 우선 지금까지 흐름이 너무 좋았으니까 네, 네. 급하게 빨리 먹게 내가 금매로 던지지 않아도 우선은 걸어놓고 매수인 나타나면 계약하는 거고 그다음에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사실 이제 집을 이렇게 갈아타기 하면서 상위급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방향성은. 네. 언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느냐면 하락기인데 하락기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언제가 하락기고 네. 1층까지 내려왔는데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락기는 규제가 풀렸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주피디님도 언제 살까? 그럼 사면 빠지냐? 빠지면 사냐? 뭐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내가 집을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런 규제 때문에 자본 대비 굉장히 좋은 집을 사기는 어려워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집으로 자산을 부는 사람들은 뭘 잘했냐면 집을 사는 데는 언제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이제 하락기에 사야 되는데 하락기라는 건 내가 체감하는 하락기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가 해제됐을 때 대출이 규제가 없을 때. 언제 규제가 없을 때. 규제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것들. 그때 정말 제한된 자본으로 하락기가 왔을 때 이런 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의 혜택들을 다 받고 컨던 존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산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내가 역전해야지. 나 이번 장에 이 집을 마련함으로써 자산이 이만큼 불어나야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 장에는 발을 담궈야지, 정박해야지라는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잖아요. 60억 압구정 누가 사냐. 그럼 40억 반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치, 사는 그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정책적으로 1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매도하고 갈아타기가 시간적으로 되게 어렵긴 한데 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이긴 하죠. 근데 지금 강남주택을 이제 금매로 나오는 주택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이미 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혜자고 결국은 지금 이 3월장에서 내가 집을 사 말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 15억 이하 단지를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좀 면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금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또 우리가 고가 시장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사실 그러면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진짜 안 오르는데 6억 이하 아파트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잘 안 오르죠.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같은 서울인데 중하위 급지 이상, 동대문, 서대문 이상은 다 2021년 전고점을 다 돌파를 했어요. 재밌는 건 네. 하위 급지 7개가 있거든요. 사실 전고점을 다 돌파를 못했어요. 아, 그 자리에 있구나. 아니, 그럼 하위 그룹이 안 오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박탈감이 느껴져. 하위 아니, 그룹을 왜냐면은 내가 소득이 적으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사면서 거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집을 사면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그 결정책이 집을 너무 어렵다.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안 오르면은 원래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지금 오르면 뭐냐면 안 좋아해.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오를 수 있는 집을 사다 보니까 그 하위 그룹 7개를 제외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의 가치가 적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여기는 싸니까 좋아가 아니라 여태까지 안 올랐네. 조금 더 대출 받아서 더 좋은 집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치, 집을 안 오르는 마련해서 집은 안 사죠. 그렇죠.
단순 실수요로 오른다. 실수요 있고,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네. 하도 막 언론에서 뭐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자세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죠. 전세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르고 있죠. 전세 월세는 오르고 있어요? 전세 월세는 오르죠. 그러니까 오르고 그게 있구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니까 이 하위 급지는 전월세가 안 오르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계속 네. 전월세 포지션으로 가면 되니까 네. 근데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 거죠. 경기권도 그렇고.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지방은 안 좋게 봐요. 지방은 영원히. 우선은 영원이라는 건 없겠지만 네. 우선은 이런 정책들이 봉선동의 그러니까 시대에 오나 지방은 네. 일단은 지방 내에서의 대장 단지는 저는 좋게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광주 봉선동, 뭐 대전 둔산동, 맞아요. 뭐 저기 대구 수성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비규제 지역은 네.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부산은 규제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부산 간다. 와. 내가 15억의 아파트, 조금 줄일게요. 한 12억이라고 할게요. 현실적으로. 3억인데 12억의 아파트인데 생애 최초야. 내가 집을 마련한 적이 없어. 근데 비규제야. 수도권 아닌 비규제예요. 부산에서 12억 정도면 꽤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광역시로 갈수록 되게 뾰족한 아파트, 대장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생애 최초 대출이라고 해서 앞에 전세를 끼고 1금융권에서 네. 뭐 다른 대출 아니고 생애 최초 대출을 3억을 해줘요. 집값의 80% 범위에 들어오면 돼요. 네. 그럼 12억이니까 9억이면 80% 범위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3억으로 12억의 부산에 꽤 괜찮은 신축 아파트를 대출 3억을 일으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비규제는 그래서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세팅 방법을 활용해서 상품을 좀 뾰족하게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방의 시대 아니, 것인가? 영원히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뾰족한 애들이, 그러니까 대장단지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세 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비규제의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네임드 아파트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도 지방에는 지금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뭐냐면 지방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이거 팔아야 돼요. 5월 9일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규제를 파는 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취득세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죠. 지방은. 그래서 규제 비규제로 좀 나눠야 되고 이제 투자를 할 때 토허를 받을 것인가 네네네. 아니냐, 뭐 금액대별로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강력한 규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거의 뭐 요만큼이네요. 서울이 자체. 대한민국의 토지 면적의 1%를 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만 그래요. 야, 그런 참 거기만 엄청 올랐구나. 근데 앞으로도 거기만 오를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는 이상,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차를 자랑하고 막 이런 어떤 사치제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차보다 그 차 앞에 주차 스티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너무 지위제나 트로피 에셋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좀 자리 잡아서 사도 내가 좋은 거 하나 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